자, 제가 어떤 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아는 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고객이 경쟁자들과 함께 제안을 해달라고 그분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분이었죠, 그분은. 자, 그래서 그분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제안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고객이 그분 말고 경쟁자를 선택했습니다.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고객이 정말 중요한 고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 너무 충격이 컸던지 3일 동안 좀 휴가를 내고 아무 전화도 안 받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팀장이 그 집 앞까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막 그랬는데도 나중에 좀 심하게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만나봐도 그때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영업하시다 보면 이건 좀 심한 얘기지만 영업하시다 보면 이럴 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살펴볼게요. 먼저는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나치게 자기 탓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좀 특히 이런 성향 있으세요. 뭔가 일이 안 되었을 때 자기 탓을 하는 분들이 있죠. 착한 분들, 이런 성향 가진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안 되었을 때 고객 탓, 주변 탓, 상황 탓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오히려 좀 타격이 적어요. 특히 이렇게 자기 탓하는 분들은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떨어졌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이렇게 했어야 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속으로 자기를 파먹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영업할 때도요, 계속 이게 생각이 나요. 상처, 트라우마 남아서 힘든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영업 관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 탓하고 열심히 노력하던 분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오히려 남 탓하고 고객 탓하고 이러던 분들이 힘이 덜 들어서 오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께 좀 한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원인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실패하는 건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요, 한 번 실패한 그 경험에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하면요, 그게 자기의 큰 약점이라 생각하고 그 뒤에 모든 인생의 그 커리어에서 그걸 보완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보신다면요, 여러분이 패배한 이유가 여러분의 실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환경적인 이유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51대 49로 까딱까딱해서 진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나에 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예방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을 좀 하시면 훨씬 더 타격이 덜해요. 뭐냐? 어떻게 예방하냐? 영업하실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 최선과 최악을 동시에 상상하시면서 영업하세요.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른데 둘 다를 상상해보지 않아요. 어떤 분은 최악만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최선만 생각하십니다. 평소에 최선만 생각을 하신 분이라면요, 최악도 생각해 보시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가장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 상상해 보시고, 반대 최악의 결과를 만났지만 그래도 내가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 이렇게 두 가지를 상상해 놓으면서 영업해 하세요. 이렇게 많이 상상해 놓으시면요, 막상 최악의 결과를 당해도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수 있으세요. 이게 회복 예방법 좀 알아봤다면 이제는 패배한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이게 굉장히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 패배한 다음이, 이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의 영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고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세일즈맨을 떨어뜨렸어요. 그것도 최선을 다한 세일즈맨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 순간에 고객은 그 세일즈맨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까요? 고객이라고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하죠. 미안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세일즈맨을 볼 때
불편하고 서먹하고 미안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상태 그대로 고객을 방치해 두면요, 고객은요 그 다음부터 그 세일즈맨을 맞습니다, 만나려고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갑질하고 싶어서 갑질할 수 있는 영업하시는 분도 세고 셌는데 굳이 내가 미안한 사람 만나야 돼? 이런 마음 들겠죠?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상태로 가만두면요, 더 큰 피해가 옵니다. 사람은요, 이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심리적인 그 방어 기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뭐냐면요, 그 세일즈맨을 떨어뜨린 나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어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요. 자, 그래서 그 상품, 그 세일즈맨이 이런 잘못을 해서 내가 떨어뜨린 거야 라는 식으로 조금씩 합리화시켜요. 이게 놀라운 게요,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요, 기억도 왜곡됩니다. 자, 고객이 정말 51대 49 간발의 차이로 뭘 떨어뜨렸는데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요, 고객 평가 들어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두 상품에 대해서 또는 두 세일즈맨에 대해서 극과 극의 평가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소위 인지부조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솝우화에 보면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펄짝펄짝 뛰다가 간발의 차이로 여우를 못 따먹었어요. 그러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에이,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고객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건 깎아내립니다. 자, 그래서 나를 떨어뜨린 고객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그 고객이 여러분을 안 만나줍니다. 인지 부조화 현상도 생겨서요, 여러분에 대해 계속 안 좋게 평가합니다. 여러분의 상품 회사에 대해서 계속 저평가합니다. 그래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떨어졌지만요, 나중에도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열의 아홉은 이런 얘기해요. 참 놀라워. 패배한 다음에는 당분간 고객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물어보면요, 고객이 서먹해하니까, 이렇게 말하십니다. 참 놀랄 일이에요. 심지어 영업 경험이 정말 많은 분들, 고수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참, 이런 말 좀 다 믿지 마시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방법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패배한 다음에는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고객을 만나세요. 이때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고객을 만날 명분으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고객한테 정직한 코칭을 받고 싶다. 내가 왜 떨어지는지 좀 알고 싶다. 잘하고 싶거든요. 하면서 맨입으로 이런 요청 드리면 실례니까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식사라도 대접할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일반적으로 처음엔요, 고객들이 서먹하고 부담스러워 합니다만, 그렇겠죠. 만나기도 부담스러웠는데, 피드백을 달라고 하니까 더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세상에 누가 싫은 얘기 해주고 싶겠어요? 자,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거 한번 해보시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 안 해도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뭘 알 수 있냐? 첫째, 일단요, 여러분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직접 고객으로부터 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보면요, 왜 고객이 나를 떨어뜨리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고객도요, 막상 이렇게 제안받고 여러 가지 비교해 볼 때는 신중하지만요, 이미 결정되고 난 뒤에는요, 마음이 편해져서 이런저런 얘기 다 해주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냥 너가 마음에 들었는데, 너는 마음에 들었는데 누가 자꾸 강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전후사정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잘 들으면요, 진짜 제대로 회복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거죠. 그리고 고객 피드백 중에 내가 영업적으로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패배할 때마다 이런 습관 들이시면요, 장기적으로는요, 훨씬 더 발전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고객의 신뢰를 얻기가 대단히 쉬워요. 고객 입장에서는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한번 어떤 느낌이 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떨어졌어. 내가 떨어뜨렸어. 근데 그 사람이 고객 찾아와. 맨입으로 어려우니 식사라도 사드리면서, 이렇게 속으로는 힘든 거 피차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최대한 밝게 애쓰면서 정말 겸손한 태도로, 아쉽긴 하지만 이걸 계기로 제가 더 배워서 더 잘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배워서 잘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고객이랑 어떻게 했어요? 야, 이 사람 좀 뭔가 사람이 됐네? 노력하네? 진정성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되게 영업하시는 분들은요, 결정 나기 전까지는 따내려고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까지 잘하다가 결정이 난 뒤에는요, 특히 떨어지면 코빼기도 안 비치거든요. 이거 고객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네? 정말 차별화되지 않을까요? 자, 고객이 마음을 열고 이런 거 저런 거 피드백 이거 해주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잘 새겨듣고 반성하고 나중에 고맙다고 꾸벅 인사하고 헤어진다 생각하면요, 고객이 야, 내가 진짜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속으로 짠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진짜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진짜 진정성 가지고 배우려는 태도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없이 이런 전략만 쓰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식사를 사드렸다,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객은요, 결정하기 전에는요, 아무리 비싼 걸 막 대접을 받아도요, 그거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 다 그러거든. 근데 떨어뜨린 다음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은요, 별로 없거든. 기억 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미안해서라도 누군가 소개시켜주고 도와주고 이런 분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제가 훈련시킨 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거 실천하는 분들 많아요. 그 중에 어떤 분이 피드백을 저한테 해줬습니다. 고객이 안타깝게 떨어지셨는데도 진정성 있게 대하는 걸 보더니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선택한 다른 세일즈맨을 딱 봤는데 뭔가 잘못했대요. 자, 그래서 그 고객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빌미 삼아서 그 세일즈맨 다 취소해버리고요, 다시 그분을 선택했답니다. 물론 고객도 불쌍해서 도와준 것만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야, 저렇게 성의 있게 열정적이고 진정성이 있다면 이 사람한테 맡기면 잘할 거다, 이런 생각했겠죠. 자,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사실 저도 경험했어요. 자, 이런 게 최선의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벌어지지 않더라도요, 최소한 고객에게는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인생 모르는 겁니다. 자, 고객 심리할 때 다시 좀 다루겠지만요, 사람의 기억에 큰 영향을 주는 게요, 끝의 기억이에요. 저는 가끔 월드컵 같은 거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심판의 그 편파 판정으로 인해 아쉽게 한 점 차로 져서 막 떨어졌다 그러면요, 어떻게 얘기하냐, 같이 보는 사람들한테 참 잘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어차피 월드컵이라는 게임은요, 그 특성상 우승을 하지 않는 이상 마지막에는 지는 걸로 끝나는 게임이죠. 이해 가시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우승할 확률은 별로 높지 않잖아요. 아마 대부분 끝날 때 지는 걸로 끝날 거다. 그죠? 맞죠? 자, 그런데 맥 빠진 모습으로 매갈이 없이 엄청난 실력차로 지는 그게 좋냐? 그렇게 끝나는 게 좋냐? 아니면 최선을 다했는데 아쉽게 편파 판정 때문에 지는 장면으로 끝나는 게 좋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듣고 보니 그럴싸하죠. 아쉽게 져야 그 다음에도 국민들이 야, 우리 축구팀 하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막 마음이 갈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마지막 기억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전력을 다한 다음에 아쉽게 지세요. 그리고 서먹서먹하니까 안 찾아가고 이러지 마시고요, 고객에게 정정당당하게 찾아가서 피드백 받고 야, 정말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졌다면 고객이 짝짝짝 하고 박수치고 야, 이 사람 정말 내가 나중에라도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마음이 들게 만들고 지세요. 그래야 이 뒤에 좋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고객한테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략 안 쓰시면요, 나중에 고객을 만나기가 대단히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패배한 다음에 여러분이 고객을 잘 안 만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뜩이나 서먹한데 아예 안 만나니까 당장 편하겠죠? 이때 멀어지면요, 진짜 고객이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싸늘하게 대하기 쉬워요. 한참 지나서 또 다른 기회가 생겨도요, 고객을 다시 만나러 간다? 그 서먹함 풀려면요, 많은 투자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보시면, 크게 보시면 진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바로 가서 고객한테 피드백 받는 거 좋은 전략이죠? 예, 여러분 떨어지신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